안녕하세요. 리트넷입니다. 오늘은 NetDRP의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도 이 비슷한 주제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조회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런 속도 향상을 이룰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ERP는 처음에 잘 구축해 놨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속도입니다. 이게 해결이 굉장히 힘든 문제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스펙 대비 대량으로 쌓인 데이터가 문제인데 데이터를 줄일 수는 없죠. 그렇다고 잘 쓰고 있는 ERP의 내부 설계를 현실적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볼 여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뭐 테이블에 뭐 인덱스를 주든지 쿼리를 조정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케이스도 꽤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 가령 뭐 현재고라든지 현재 미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재고를 알기 위해서 수부를 처음부터 쭉 이고 추구를 더해야겠죠. 예를 들면 2020년에 처음 이제 업무를 했다고 치면, 그리고 2023년 8월 15일까지 업무를 했다고 치면 이 사이에 있는 이제 모든 수부를 다 더해야 됩니다. 이제 제조업체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 중 하나가 수불인데, 중견 기업만 해도 1년치 수불이 아마 수십만 건, 수백만 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미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매출과 수금을 계산해서 이제 미수를 산출해 냅니다. 그런데 이제 ERP 프로그램에서 보통 이거를 생으로 다 더하냐? 예, 그러면 시스템이 먹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재고나 미수는 특히나 이제 상당히 빈번히 줘야 되는 항목인데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모든 연산을 한다? 예,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NetDRP도 이제 품목을 선택할 때 이 팝업에서 이 재고 수량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재고 수량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누르면 이제 바로 나와요. 예, 거의 딜레이가 없이 바로 나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마감이나 집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령 여기서 이거를 생으로 다 더하는 게 아니고 2020년 1월에 마감을 짓고요. 마감을 하게 되면 이때 기초와 이제 당월에 입고, 당월에 출고, 그리고 당월에 기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2020년 2월에도 마감을 지어서 기말만 넣을게요. 기초, 기말, 기초 있고 출고 기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기말만 쓸게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2020년, 23년 7월까지 마감을 짓습니다. 그러면 7월에는 기초가 있고, 이제 7월에 입고, 7월에 출고, 7월에 기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23년 7월의 기말에다가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8월 15일까지의 수불만 더해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NetDRP에 이런 마감이라는 걸 적용을 했으면 요 화면에 있었을 겁니다. 이제 1월에 누르면 이제 마감, 내부적으로 마감 데이터가 생성되고요. 2월에 되면 또 마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안에서는 이제 집계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잘 운영이 되면은 별다른 이제 DB의 기능을 빌리지 않고도 굉장한 이제 성능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딱 봐도 이제 전월에 이제 기말 자료에다가 이제 당월의 수불만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마감이나 집계 이런 게 필수예요. 가령 담당자가 이제 작년에 마감까지만 하고 안 했다 그러면 생수부를 더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겠죠. 1년치 이상이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감이나 이제 집계가 되면 또 자료를 건들면 안 되는데, 이 시스템 어딘가 구멍이 있어서 수불이 또 입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집계 데이터에는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입 시절에 있던 회사가 이제 ERP 개발 회사였는데 자주 듣던 문의가 이제 재고가 안 맞아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제 개발자들이 한 대답이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집계 다시 하세요였습니다. 예를 들면 2000 이 앞전에 2023년 06월에 수정을 했다? 그러면 6월 7월 마감을 다시 해야죠. 근데 수정을 했는데 마감 자료가 안 바뀌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료가 이제 달마다 이런 식으로 기초와 기말이 유지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에 마감이 이빨 빠지면 안 됩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요게 되면 이제 4월 자료가 이제 생으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가 개발하는 것도 좀 복잡도가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인데 제품마다 이제 최종 마감월이 달라요. 그래서 내부 로직이 살짝 복잡해지는 경향도 있어요. 예령 이제 A라는 품목은 4월까지 이제 자료가 있어서 4월에 마감이 최종 자료인데 B라는 제품은 6월까지 자료가 있어서 6월에 마감이 됐다 그러면 실제 재고를 구할 때는 A 제품은 4월, B 제품은 6월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의 마감월을 가지고 수부를 더해 나가는 그런 이제 로직도 넣어야 됩니다. 이제 요런 좀 이제 관리의 포인트가 좀 생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자가 신경 써서 잘 운용을 하면은 시스템 성능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방법이면은 분명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계속 이제 시대에 따라 버전업이 되면서 이게 대안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이 생겼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런 집계하고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집계의 주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라든지 개발자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특히 이제 MS SQL을 이제 쓰는데 MS SQL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드 뷰라는 걸 쓰면 이제 마감이라는 걸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2020년 요 집계 자료가 저절로 생기고요. 요 집계 자료가 저절로 생기고 요 집계 자료가 연 단위로 이제 저절로 생깁니다. 사용자가 뭘 하지 않아도 아니면 개발자 뭘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집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뭐 자료를 막 2020년도 수정했다? 이걸 뭘 마감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이 자료가 저절로 반영이 됩니다. 이 기능이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고 이 MS SQL 데이터 버전에서 가장 높은 버전에만 들어갔었다가 이제 그 중견이나 대기업에 쓰는 버전이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일반적인 스탠다드 버전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SQL을 구축하셨다면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또 다른 장점은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안정화된 후에도 수정이나 추가가 쉽다는 점입니다. 가령 지금 이렇게 집계를 이렇게 연마다 했죠? 이 집계를 했는데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됐거나 아니면 기준이 바뀌었거나 하면 재집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만약 생긴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은 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 집계하는 기준 요 쿼리만 바꿔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연도별로 했는데 월별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거 기존 냅두고 또 추가할 수도 있고요. 분기별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또 쿼리 만들고 뷰 하나만 더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덱스드 뷰 기능을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이제 기적 같다 생각했었어요. 이제 NetDRP는 이런 이제 인덱스드 말고도 DB의 강력한 기능을 이용한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이런 점이 NetDRP가 속도에서 그리고 유지 보수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 생각입니다. 다음에도 네디알피의 장점이나 좋은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유튜브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